자, 꽁치 꽈리 고추조림인데요. 네. 그냥 꽁치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통조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꽁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꽁치의 장점은 이미 이제 익혀지면서 좋지 않은 비린내가 한번 없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뼈 자체까지 사실은 드실 수가 있어서 이 뼈 자체가 뭐 칼슘이나 아니면은 뭐 비타민 D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실제로 뭐 뼈를 바르거나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다 통으로 드실 수 있는 장점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같이 들어있는 국물은 그냥 꽁치를 익힐 때 같이 익혔던 국물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그대로 이제 맛성분이 그대로 녹아 있으니까 오늘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체에다가 요걸 이제 분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국물 버리지 말고 따로 두시고 꽁치는 꽁치대로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두세요. 네. 자, 이렇게 잠시 두고 나머지 재료 중에 이제 요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양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콕콕 좀 찔러줄게요. 포크나 칼로 이제 칼집이나 그쵸? 포크집을 네. 좀 내놓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게 생선이기 때문에 생강하고 양념 자체도 향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이게 사실 생선 중에서도 네. 등푸른 생선의 비린내가 좀 많이 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이나 이런 성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등푸른 생선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해요. 예. 근데 이 캔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조림의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익히면서 냄새가 한번 빠져서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양념장을 좀 섞어볼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양념도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요? 네. 요거 간장이고요. 네.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술이에요. 맛술. 예, 아니요, 맛술 아니고 소주. 아, 소주에. 예, 아니면 청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알코올이 냄새를 한 번 더 날려주는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양념을 조금 되직하게 해주려고 지금 올리고당. 올리고당. 예.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추 약간. 그래서 제가 꽁치를 구울 때도 조금 그 생강을 넣을 거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썰어진 생강의 반을 여기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양념장에 활용하는 걸로 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불로 가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아, 벌써요? 네. 뭐 준비가 뭐 많이 필요하지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냥 이건 마트도 아니라 편의점 같은 데 가도 네. 캔 꽁치 있잖아요. 네. 그냥 슬그머니 들고 오셔서 집에 있는 냉장고 또 짜투리 채소들을 하면은 또 금방 또 맛있게 만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사실 어렵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물기를 빼놓은 꽁치를 네. 여기다 한번 구울게요. 아, 꽁치 먼저요? 네. 아우. 사실 생선 요리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손질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또 캔 꽁치를 또 이용해 주시면은 또 수월하게. 훨씬 수월하고 이미 익혀졌으니까 또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절약되고.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팬이 좀 높은 게 있으면 이렇게 높은 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둥근 웍 같은 거 웍으로 있잖아요. 이용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구워주면서 좀 전에 생강 남겨놨던 거 네. 같이 좀 넣어서 향을 내면서 해주시는데 이때 이렇게 한 번 더 구워주는 이유는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꽁치 특유의 비린내를 날리려는 비린내. 게 목적이에요. 생강이 같이 들어가면 더 도움이 되나 그렇죠. 봐요. 자, 이게 오늘 컷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꽁치를 구울 때 네. 생강을 같이 구워주시면은 꽁치의 비린내가 더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냄새를 한 번 더 날려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익은 꽁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국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바로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양념장 아까 준비한 거 같이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넣어서 이 국물에 이제 졸일 건 거죠.
자, 이렇게 졸이면서 여기에 꽈리고추 준비해놨던 것도 같이 넣고 졸여주세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불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센 불. 센 불. 예, 왜냐하면 재료를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졸여줘야 국물을 돼요. 졸여서 이제 맛 성분이 전부 다 이제 응축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센 불로 물기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꽁치 조림은 네. 아예 비린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캔으로 나왔는데 이미 냄새가 한번 걸러졌는데 그쵸? 여기서 생강을 한 번 또 걸러주고 맞아요. 또 소스에 있는 또 생강을 한 번 또 걸러주고 맞아요. 와. 그래서 네. 진짜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그렇게 한 거는 진짜 비린내 못 느끼고 먹겠더라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만약에 나는 좀 칼칼한 맛을 원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양념 자체에서 간은 그냥 똑같이 하신 상태에서 네.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매콤한 맛으로 또 이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래도 좀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시식을 해봐서 조금이라도 비린내가 좀 난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사실 이 꽁치 자체가 이제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 등푸른 생선 자체들이 이제 DHA라든지 뭐 이런 EPA 같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감칠맛까지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더 졸여져야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졸이실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게 뚜껑을 닫고 졸이면 결국은 이제 그 비린내가 나가지 다시 못하고 들어가죠. 다시 흡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열어놓은 날려버리고. 상태에서 조금 더 졸이도록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다음 요리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요리는 파프리카 된장 무침인데요. 네. 뭔가 이번 요리도 이게 보면은 뭐가 없거든요. 좀 없죠? 네. 없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파프리카를 이제 제가 3가지 색깔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부 한입 크기로 썰어줄 건데 사실은 파프리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그 카로티노이드계 그 색소가 이제 들어있어서 이렇게 색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전부 이제 비타민 A로서의 이제 작용을 해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색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고 리코펜이라고도 하는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뭐 항암 작용도 도와준다 그러고 뭐 동맥경화도 이제 막아주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눈에도 좋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눈에 좋은 건 사실 이제 루테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 사실은 또 이제 루테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사실은 같은 파프리카면서도 가지고 있는 영양은 다르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씩 이제 또 다른 성분들이 예.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섞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주황색도 이렇게 야, 이런 거 한입 어떻게 크기로. 다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색깔 준비해 주시고 네. 사실 또 이제 먹는 게 이 색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피망을 넣으셔도 되고 요거는 오이고추라고 하는 네. 고추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삭한 맛이 있는 거. 요것도 한입 크기로. 자,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양파도 마찬가지로 한입 크기로 하면서 이렇게 좀 미리 풀어주세요. 나중에 네. 이제 뭉치지 않게. 이제 전부 다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두시고 여기에 양념장만 들어가서 섞이면 그냥 반찬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머나. 굉장히 쉽죠. 그래서 양념장 따로 만들어 두고 들어갈 재료 따로 준비해 두면은 바로 그냥 상해내기 바로 직전에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 쉬운 요리긴 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니까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자, 근데 꽁치가 그 꽁치 한번 사이에 봐야죠. 예, 거의 졸여졌을 것 같아서.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국물이 자작해졌죠. 사실 이게 이제 그 아까 꽁치 삶은 국물 하나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이 좀 많아서 조리는 시간이 길게 걸리기는 하지만 그 국물이 또 이게 완전히 이제 농축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진하고 맛있는 맛이어서 꽁치를 드시고 난 다음에 요 국물에만 사실 밥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더 넣고 싶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마늘 같은 것도 그냥 같이 넣어서 졸여도 그냥 그거 자체도 또 찍어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넣고 싶은 재료들은 간장 양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재료는 다 괜찮으니까 같이 넣어주세요. 저 캔꽁치 하나 딱 들어서 한 입 베어문 다음에 꽈리고추 한 입 확 깨물면 와. 그쵸. 여기 또 이게 그냥 꽈리고추만 졸였을 때하고 이렇게 꽁치 맛이 또 배어져 있는 양념에 졸인 거하고 또 달라지니까요. 자, 완성됐어요. 네. 가지고 가볼게요. 생강을 건져내셔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또 씹는 질감도 또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만든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잖아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정말 막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도 뭔가 좀 맛있게 식사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집에 이런 통조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바로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어머나. 자, 비린맛 전혀 없는 캔 꽁치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이어서 파프리카 된장 무침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아까 오이고추와 파프리카를 썰어 놓은 이미 다 썰어놨죠. 네. 그럼 이제 양념장만 버무려서 이제 무치면 되거든요.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생님과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요리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피디님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피디님이요? 왜요? 저희는 방송 분량이 있는데 네. 너무 빨리 끝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우리 성우님의 어떤 나레이션 멘트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네. 같은. 나중에는 너무 빨리 끝나서 네. 우리 요리하는 그 장면들이 슬로우로 요렇게 해서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고 막 말도 천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된장에 다진 파, 다진 마늘 넣었고요. 네. 된장 자체가 약간 짠맛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고추장을 약간은 좀 섞어주면 훨씬 더 이제 맛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약간 넣었고 요 맛을 조금 이제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를 약간 짠맛이 너무 강조되지 네. 않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설탕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 요건 맛술이거든요. 맛술. 맛술 약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하고 통깨까지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역시나 이번에도 집에 있는 소스들, 그렇죠. 양념들 뚝딱.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시는데 이 양념은 사실은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채소하고 같이 버무리지만 쌈장으로도 이제 드셔도 되고요. 그러네요. 예.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바로 이런 요리들이 네. 최고의 요리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요리를 해서 맛있는 맛을 내는 것도 최고의 요리 비결이긴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네. 그리고 최소의 재료들로 또 최고의 맛을 내는 게 최고의 요리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양념이 완성이 됐는데, 네. 제가 그 조그만 그 사각 접시 있잖아요. 네. 여기 양념을 조금만 덜어 놓을게요. 한 큰술 정도 덜어 놓고, 자, 여기다가는 이 채소들을 이제 집어넣고 같이 버무려서. 버무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파프리카로 제가 무치지만 보통은 이 오이고추만으로도 이제 많이 버무려서 그렇죠, 드시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도 드시고 그거 말고도 오이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날걸로 그냥 먹을 수 있는 채소들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냉장고 보셔서 집에 있는 재료들 이용하셔서 버무려서 드시면 돼요. 요 양념장만 만들어 두셨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담으면 완성이 되겠죠. 사실 오이만으로 해서 담는 것보다 네. 오이고추로만 해서 담는 것보다 이렇게 파프리카가 들어가니까 색감이 더 살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파프리카가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먹으면 이렇게 수분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오이고추만 먹었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더 다양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채소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치 같은 것도 매워서 안 먹는다 그러고 그렇던 이 파프리카 색깔도 이쁘고 일단 달콤한 맛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한번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반찬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역시나 네. 빠르고 손쉽게 완성인가요, 선생님? 완성인데 네.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양념을 조금 덜어놨었잖아요. 네네. 왜 그랬냐면 이제 다른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른 형태요, 예. 네, 여기 보시면 파프리카 뭐 요렇게도 먹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꼬지처럼 오이 찍어 먹듯이. 네, 그래서 이제 색감을 좀 살려서 여기다 이제 오이 같은 것도 이제 곁들여도 좋고요. 그래서 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찍어 먹는 것처럼 우리 보통 청양고추 같은 것도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렇죠, 찍어 예. 드시잖아요. 요렇게도 이제 같이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의 손끝에서 구수한 반찬이 뚝딱도 나왔는데요.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밑반찬 파프리카 된장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른 별미 반찬 캔꽁치 꽈리고추 조림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캔꽁치를 구울 때 편선 생강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캔꽁치 특유의 비린내가 싹 사라진다는 사실. 매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캔꽁치 꽈리고추 조림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